어머니, 이만 나가주셔야겠어요. 내가 내 집 놔두고 어딜 나가란 말이냐? 이제 이 집은 어머니 집이 아니에요. 안정순 할머니는 자신을 쫓아내는 며느리를 앞에 두고 망연자실했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든 걸 다 바쳐서 키웠더니 데리고 온 며느리가 모든 재산을 가져가고 이제는 맨몸으로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있어. 안 씨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일인지 과거를 떠올렸어. 안 씨는 오래전 남편을 잃고 아들을 홀로 키워냈어. 남편이 죽고 막막했지만 친정의 도움을 받고 뼈 빠지게 평생을 일하여 아들은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다오. 그렇게 아들을 약사로 만들었소.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약국도 차려줬다오. 보증금이며 인테리어 비용 등을 합쳐서 2억 가까이 들어갔어. 그리고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도 하나 사서 독립도 시켜줬어. 그야말로 가진 돈 모두 탈탈 털어서 아들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오. 이제 아들이 가정만 꾸리면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타이밍에 때마침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누굴 데리고 왔어. 엄마,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외모도 곱상하고 인상이 순해 보였어. 갑작스럽게 결혼한다고 해서 당황스럽네요. 선아가 좀 부담스러워해서 결혼할 사람 부모님 아니면 만날 필요 없지 뭐. 선아라는 예비 며느리가 아들의 옆구리를 쿡 찔렀어. 아들이 공부만 하다 보니 눈치 없이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하는 편이라 무슨 상황인지 짐작이 갔어.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약국 건물 1층에 카페 있지? 거기에서 알바했어. 지금은 그만뒀고 거기서 만났어. 그럼 지금은? 이제 결혼할 거니까 취업하지 말라고 했지. 네가 대변인이야? 왜 자꾸 말을 가로채? 아들이 머쓱하게 뒷머리를 긁었어.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 한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젊은 나이에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 그러는 안 씨는 지금도 70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다오. 그래도 왠지 추궁하는 듯이 느낄까봐 더는 묻지 않고 말을 돌렸어. 사실 약국을 차리니 이곳저곳에서 중매를 서겠다는 사람이 많았고 괜찮아 보이는 혼처도 여러 곳 있었는데 조금 아깝다는 생각은 했었어.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아들도 너무 좋아하고 성격도 참한 것 같아서 반대할 생각이 들지 않았어. 지금 살던 곳에 몸만 들어와도 될 거예요. 가구도 다 새로 들였던 거라서 신혼 때 살기 괜찮을 거예요. 안 그래도 그렇게 하자 했어. 혼수한다고 가구 같은 거 바꾸면 낭비잖아.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안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받았어. 엄마, 아까 왜 그랬어? 뭐가 말이냐? 아니, 왜 선아한테 눈치를 줘? 내가 잘 벌면 되지 며느리 직업이 뭐가 중요하다고. 나는 그냥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본 것밖에 없다. 말만 안 했지. 눈치를 주니까 선아가 기분이 안 좋잖아. 너 말을 이상하게 한다. 아무 말 안 했어도 기분 나빠하니 내 잘못이라 이거야. 왜 말을 꼬아서 들어? 그리고 못 만들어 오라고 한 것도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참 기가 막혔어. 내가 혼수 채워 넣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있는 거 쓰라고 한 게 뭐가 무시야? 그게 아니라 직업은 뭐냐? 가구는 내가 새로 사줬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말이 다르고 다른 건데 이런 식으로 말하니 내가 정말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 듯 각색이 됐어. 그리고 아들은 왜 벌써부터 팔불출 짓을 하는지 참 유난을 떨어댔어. 너 벌써부터 그러면 나중엔 애미 잡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잘 지내면 좋잖아요. 엄마도 나쁜 시어머니 하기 싫잖아. 어쨌든 알았다. 더 할 말 없으면 끊어라. 도무지 안 씨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뜻대로 아마 대답했어. 이러면 며느리에게도 득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들은 모르는지 좋다고 전화를 끊었어. 눈치도 없는 미련곰탱이 아들의 혀를 찼어. 그렇게 결혼을 시켰고 안 씨의 말처럼 며느리는 혼수 없이 몸만 들어왔어. 거기에 약국까지 있으니 앞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것이었어. 안 씨는 나쁜 시어머니 소리 듣기 싫어서 김장 때도 부르지 않았고 한 번도 전화하란 소리도 하지 않았어. 심지어 자신의 생일에 며느리가 전화 한 통 없었어도 서운한 기색도 내비치지 않았다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엄마가 해주는 갈치조림이 먹고 싶은데 좀 해다 줄 수 있어? 갈치조림은 아들이 독립하기 전에도 일주일 내내 먹을 정도로 좋아하는 음식이었어. 그거 그냥 양념 조금만 해서 조리기만 하면 되는데 해 먹어. 할 줄 모르니까 그렇지. 아들 집과는 대중교통으로 1시간은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것보다는 직접 해먹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지만 엄마가 해주는 게 먹고 싶어서 그러지. 아들의 말에 안 씨는 요리할 준비를 했어. 더운 날씨에 불 앞에 서 있으려니 땀이 삐질 흘렀어. 그냥 좀 사 먹지.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렇지만 아들이 엄마가 해주는 게 먹고 싶다는데 어찌 안 해주고 배기겠어. 넉넉하게 해달라는 아들의 말에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의 아파트로 찾아갔어. 버스를 한 번 갈아타고 아들네 도착을 하니 음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문제였어. 선아, 지금 집에 있니? 집에 있지. 나 온다고 말은 한 거야? 뭘 말을 해요. 그냥 주고 오면 되지. 그래도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내가 이거 경비실에 두고 갈 테니까 바로 가지고 가라고 해. 날이 더워서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돼. 번거롭게 뭘 그래. 거기까지 갔는데 얼굴도 안 보고 가게? 내가 전화해 볼게. 안 씨는 전화를 끊고 잠시간 기다렸어. 곧 다시 전화벨이 울렸어. 선아 전화를 안 받네. 그냥 올라가서 초인종 눌러. 그러다 욕 먹는다. 내 친구 정옥이도 말없이 찾아갔다가 이혼한 애만에 난리가 났다더라. 그런 집이 어딨어? 경비실에 맡기지 말고 그냥 올라가. 상하면 어떡해? 나 바쁘니까 끊어야 돼. 안 씨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보따리를 들고 올라갔어. 배를 눌러도 대답이 없어 문 앞에 두고 돌아섰는데 때마침 문이 벌컥 열렸어. 누구세요? 자다 일어났는지 졸음이 가득해 보이는 며느리가 나왔어. 선아야. 나다. 시어머니를 마주한 며느리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어. 잠이 달아난 표정으로 며느리가 말했다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게 태석이가 이것 좀 갖다 주라고 해서. 부탁을 받고 왔지만 왠지 모르게 죄인이 된 듯 어깨가 쪼그라들었어.
왜 연락도 없이? 며느리가 인상을 구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아까 밑에서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 그러더라. 자고 있었는데 하루 전에는 말씀해 주셨어야죠. 자신도 시어머니가 무턱대고 찾아오면 무척 싫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꾸하지는 못했을 텐데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과는 참 다르구나 싶었어. 미안하다. 하도 오늘 가져다 달라고 그래서 경비실에 맡겨 놓으려고 했더니 상한다고 올라가 보라고 하지 뭐야. 아, 태석 씨가 참. 여전히 며느리는 문틈으로 머리만 빼꼼히 내밀고 얘기하고 있었어.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는 듯하자 안 씨가 말했어. 이거 받아서 냉장고에 바로 넣어놔라. 그리고 이따 태석이 오면 데워서 먹어. 네, 조심히 가세요. 손만 불쑥 튀어나와 반찬통을 가지고 들어갔어. 그리고 문은 찰컥하고 닫혔다오. 그 앞에서 안 씨가 눈만 꿈뻑꿈뻑 하고 있었어. 시어머니를 대문도 안 열어주고 가라고 하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어. 들어오라고 했어도 들어가지 않았을 테지만 예의상 한마디도 건네지 않고 문을 쾅 닫아버리는 며느리가 황당했다오. 남이 왔어도 이렇게 문전박대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 더운 날 땀 흘리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들어와서 차 한 잔 마시라는 말 없이 들어가 버린 며느리. 누군 당일에 찾아온 자신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서운한 건 서운한 거였어. 속도 모르고 아들이 전화와서 왜 놀다 가지 그냥 갔냐고 했지만 괜히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같아서 안 씨는 별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 그렇게 서운함이 희미해질 때쯤 안 씨의 생일이 되었어. 아들은 결혼 전에도 안 씨의 생일을 챙긴 적이 없더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오늘 방문하겠다고 전화를 했어. 그래도 생일이라고 며느리랑 찾아온 것이 기특했어. 그래서 과장을 조금 보태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상을 차렸다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아들 부부가 왔어. 무슨 상을 이렇게 거하게 차렸어? 제가 챙겼어야 하는 건데 죄송해요. 누가 챙기면 어때? 맛있게 먹으면 됐지. 화기애애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앉아 있는데 아들이 말을 꺼냈어. 엄마, 혼자 살기에 집이 넓지 않아. 남편과 아들, 안 씨 셋이서 살던 집이었기 때문에 혼자 살기에는 작지 않은 집이었어. 나 살고 있는 집 팔아서 상가 하나 분양받아서 약국 차리면 어때? 우리가 이 집으로 들어오고. 갑작스럽게 합가를 제안하는 아들. 머리에서 획 소리가 날 정도로 아들을 돌아보는 며느리도 처음 듣는 눈치였어. 약국 자꾸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그냥 상가를 사서 차리면 어떨까 해. 며느리가 아들의 말을 멈추기 위해서 상 밑으로 아들의 허리를 쿡쿡 찔렀어. 건너편에 앉아있던 안 씨에게 다 보일 정도로 다급한 움직임이었어. 며느리의 괜한 기우였다오. 안 씨도 함께 살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어. 지금도 노후 자금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고 얼마간 모아둔 돈과 이 집이 안 씨가 가진 전부였어. 아들과 합쳐 살게 되면 자신한테 남는 게 없었어.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이니? 너희 모아둔 돈 있으면 대출 좀 받아서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엄마도 넓은 집 혼자 살면 손해고 우리도 대출 받아서 상가 사면 손해인데 뭐 하러 그래. 이게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지. 그래도 난 좀 그렇다. 불편해. 자식이랑 같이 사는 게 뭐가 불편해?
나도 그렇고 선아도 당연히 불편하지. 왜 네 생각만 하니? 아들이 며느리를 돌아보자 며느리가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 그 문제는 이렇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안 좋아졌어. 어영부영 생일 축하가 끝나고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어. 하지만 그 뒤로도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 엄마,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해. 어차피 나중에 엄마 더 나이 들면 우리가 모셔야 하는데, 조금 빨리 모신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리고 평생 같이 살면 되지. 선아가 좋아하겠니? 선아도 좋대. 며느리도 좋다고 했다는 아들의 말에 안씨는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어. 합가하겠대. 그렇다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 자신도 원하지 않는 합가를 조건까지 들먹이는 아들이 황당했어. 이제부터 우리가 엄마 모실 거 아냐? 그리고 내가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그 집 명의를 내 명의로 해줘.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선아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 어차피 같이 살 거면 명의는 상관없지. 난 같이 살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명의까지 줘가면서 합치자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무척 서운한 말투로 이야기했어. 어차피 10년 안에는 우리가 모셔야 할 거 아니야. 그걸 좀 앞당기자는 건데 그게 싫어. 모시긴 뭘 모셔. 내가 알아서 살 텐데. 그러면 우리가 빚내고 살아야 후련하겠어? 생각 좀 해보마. 안씨도 전화를 끊고 한숨을 푹 내쉬었어. 여태 이래저래 서운한 일들도 있었고 며느리와 함께 사는 일도 걱정스러웠어. 웬만해서는 합가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것도 아닌 약국 때문에 그렇다는데 무턱대고 거절할 수만은 없었다오. 그런데 안씨가 살고 있는 동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나간 뒤로 며느리가 아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안씨를 설득하고 나서게 되었어. 그리고 때마침 며느리의 임신 소식도 전해졌어. 어머니, 임신해서 저 혼자 살림하기도 힘들고요. 아기도 태어나면 어머니가 좀 봐주셔야죠. 어머니도 적적하실 텐데 같이 오순도순 살면 좋지 않을까요? 더 이상 입씨름하기도 지쳤어. 나중에 죽으면 어차피 이 집도 아들 것이 될 텐데 이렇게 실랑이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어. 그래서 결국엔 합가를 하게 되었다오. 그래, 우리 손주도 보고 좋지 뭐. 좋게 생각하자. 그러나 따로 살았을 땐 모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며느리는 제 손으로 할 줄 아는 요리라곤 라면이 전부였어. 대부분 사 먹거나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때웠는데 안씨의 입장에선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어. 맞벌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는 전업주부인데도 밥 한 끼를 안 차려 먹으니 말이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어. 내 아들 입으로도 들어가고 임산부인 며느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안씨가 신경 써서 차려주면 될 일 아니겠어? 그리고 며느리는 요리뿐만이 아니라 집안일에는 통제주가 없었어. 며느리가 지나간 자리는 뱀이 허물을 벗듯이 옷가지가 널려 있었고 설거지 한 번 제대로 하는 법이 없었어. 그릇은 깨기 일쑤고 늘 거품이 묻어 있어 안씨 눈에는 탐탁지 않았어. 앓으니 죽는다고. 비켜라, 내가 할 테니. 하다 보니까 점점 모든 일을 안씨가 하게 됐어.
졸지에 팔자에도 없는 시집살이를 하게 된 것이요. 어머니, 저 물 좀 주세요. 몸이 무거워서 못 일어나겠어요. 임신한 며느리는 상전이 따로 없었어. 친정엄마가 없으니 안씨를 엄마로 생각하겠다더니 정말로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엄마로 생각하는 듯 편해 보였어. 어머니, 아기가 오늘은 칼국수가 먹고 싶대요. 그래. 금방 해주마.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애기 핑계를 대며 이건 먹고 싶다. 저건 먹고 싶다. 난리도 아니었어. 문제는 안씨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 아침밥 차리고 점심에 며느리가 먹을 점심 차려놓고 출근한 뒤에 돌아와서는 집안일하고 저녁을 차리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꼬박 지나가 있었어. 젊은 시절에도 이렇게 정신없이 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며느리가 시집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시집 온 듯했어. 며느리 밥 차려줘야 하니 주말에도 편의 모임에 나가보지도 못한 것이 오래였어. 그뿐만이 아니었어. 어느 날은 주말 점심에 같이 갈비찜을 먹고 있었어. 어머니, 갈비찜 엄청 맛있네요. 그래? 나도 친정엄마한테 배운 방법이야. 그래요? 식당보다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랴? 그러자 며느리가 얼버무리며 대답하더니 잘 먹었다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밥은 다 먹지 않고 들어가기에 이상했는데 저녁에 아들이 퇴근해서 안씨를 의자에 앉혔어. 엄마, 여기 앉아봐. 왜 그래 갑자기? 엄마, 선아한테 집안일 안 한다고 눈치 줬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밥하라고 눈치 줬잖아. 왜 임신한 사람한테 그래? 밥이야 못하면 엄마가 하면 되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사 먹으면 되지. 굳이 그걸 시키려 그래. 도대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언제 선아한테 밥하라 그러든. 황당해서 말도 더듬더듬 나왔어. 같이 살기 시작한 초반에 며느리가 한 요리를 몇 번 먹어보았는데 도저히 먹을 것이 못 되어 자신이 한 지 오래되었어. 그리고 임신한 며느리 부려먹는다고 할까봐 시킨 적도 없고 말이요. 그러면 왜 갑자기 요리하는 법을 배우라고 한 거야? 요리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갈비찜이 맛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길래 알려주냐고 물어본 것뿐이야. 안 그래도 임신해서 예민할 텐데 엄마가 좀 조심해줘. 안씨는 할 말을 잃었어. 도저히 답답해서 살 수가 없었어. 이렇게 보면 선아도 선하지만 너도 문제야. 내가 뭘? 어릴 때부터 총명하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아들이었는데 이런 멍청이가 될 줄은 몰랐어. 혼자 살 때는 자유롭고 좋았어. 가끔 아들과 통화하면 애틋했고 안심만을 위한 삶도 분명 존재했다오. 그러나 지금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누구 하나 고마워하는 이도 없고 모든 것은 나쁜 시애미 탓이니 남들은 시집살이 할까봐 시어머니와 살기 싫어한다는데 나는 왜 며느리 눈치 보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아야 하나 싶었어. 원래는 나 입을 거, 나 먹을 것만 챙기고 그때그때 치우면 크게 손댈 곳도 없었던 단출한 살림이었어. 식구가 느니 집안일도 한없이 늘고 며느리며 아들이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 꼭 어린 아들, 딸을 키우는 엄마가 된 듯했어. 이렇게 아들에게 한 소리 듣는 것도
자잘한 일까지 두 손으로도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였어. 그뿐인 줄 아시오? 집안 살림을 안씨가 도맡아 하기 때문에 아들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고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알았는지 며느리가 노발대발했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모시고 살기까지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고 우리 아빠는 용돈 한 번 준 적 없잖아요. 드리려면 똑같이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식재료 사고 살림살이 유지하는데 쓰다 보면 한 달에 100만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오. 부족하면 부족했지 절대 많은 금액은 아니었고 안 씨는 그 돈으로 아이스크림 하나 혼자 사 먹어본 적도 없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내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로 받는 거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저희 친정아빠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강짜를 부리는지 모르겠는데 공평하지 않다며 서운하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것 아니겠어? 이런 얘기는 들어보긴 했어도 저한테 생길 줄은 몰랐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들은 그냥 처갓댁에도 100만 원씩 주겠다며 달랬어. 부부싸움을 하게 될까봐 안 씨가 더 이상 끼어들지는 않았지만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 100만 원을 사돈댁에 드리든 안 드리든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받는 100만 원으로 1,000원 한 장도 허튼 곳에 쓴 적이 없었는데 억울하기도 했어.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달래고 있는 아들도 모자란 놈 같았어.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 그저 부인 말이라면 껌뻑 죽어서 오냐오냐 하는 것이 등신이 아니고 뭐겠어? 지가 뭐가 부족해서 저러고 사는지 참 한심했어. 여기서 목소리 높여봤자 집안 분란받게 만들지 않을 것을 알기에 안 씨는 오늘도 참았어. 그러다 아이가 태어났고 육아도 안 씨의 몫이 됐어. 갓난아기를 밤낮 없이 돌봐야 하기 때문에 하던 일도 그만둬야만 했어. 어머니, 새벽에 아기가 울어서 잠을 못 잤어요. 어머니가 아기 좀 봐주세요. 그러곤 쌩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며느리. 새벽에 아이에게 분유를 주는 일도 대부분 안 씨가 했기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 이쯤 되니 며느리가 자신을 호구로 생각하나 싶기도 했어. 안 씨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해졌어. 내가 노후에 이게 무슨 생고생인가 싶다. 친구들은 꽃놀이 가고 여행 가고 즐기며 살고 있는데 안 씨는 시간도 없고 몸도 지쳐 그런 삶은 꿈도 못 꿨어. 그런데도 아들과 며느리는 어디 가면 자신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으스대며 효자, 효부라는 소리를 듣고 산다오. 실상은 명의는 넘겨주었지만 내 집에서 내가 아들 부부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말이요. 아들에게 생활비 외에는 일절 용돈으로 받는 것도 없고 개인적인 지출은 안 씨의 지갑에서 나갔어.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싶었어. 아들 부부가 고마워하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했어. 그러다가 사건이 터진 것이요. 아이가 점점 자라니 집에 공간이 부족해졌어. 아이 짐도 늘어나고 아이가 차지하는 공간이 많아졌다오. 살고 있는 아파트는 방 3개짜리였는데 그중 방 하나는 너무 작아서 창고 용도로 쓰고 있었어. 안방은 아들 부부가 들어오며 내준 지 오래였고 말이요. 우리 진서도 방이 하나 있어야겠어요. 그래, 애도 커가면 있긴 있어야겠지.
손녀딸의 방을 만들어야겠다는 며느리. 그래서 안 씨는 창고를 비워줘야 하나 생각했어. 꽉 들어차 있는 물건들을 어디로 치워야 하나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도 했어. 침대 하나 넣으면 빠듯한 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아직 어리니 좀 더 클 때까지는 지낼 수 있을 듯 했어. 중학교나 올라가면 이사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던 때에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오. 여보, 어머니 원룸 하나 구해드리는 건 어때요? 뭐, 원룸?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이 놀라서 되묻자 며느리가 대답했어. 아니, 어머니도 그동안 집안일 힘들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진서 방도 만들어야 하고, 내 생각엔 어머니한테 드리는 생활비로 우리가 가사 도우미를 며칠에 한 번씩 쓰고, 어머니는 나가셔서 인생 즐기면서 사시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러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어. 그래도 이 집이 엄마 건데 나가시라고 어떻게 그래? 이게 왜 어머니 거예요? 당신 거지.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엄마를 쫓아내? 말을 왜 그렇게 무섭게 해요? 쫓아내자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동안 원하시던 대로 자유롭게 사시라고 우리가 보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아들이 솔깃했어. 안 그래도 며느리랑 시어머니 사이에 껴서 사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아가던 참이었어. 애도 많이 커서 이제 곧 초등학교에 가니까 어머니가 돌봐주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 그럼 내가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 안 그래도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싶다고 한탄하시더라고. 그렇죠?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안 씨는 방문 밖에 서서 시트콤을 보고 있는 듯 했어. 헛웃음이 나왔어. 하나밖에 없는 집을 평생 모시겠다 어쩌겠다 하며 가져가더니 실컷 부려먹고 단물 다 빠지니까 빈털터리로 쫓아내려는 생각을 하다니 너무 괘씸했어. 꼭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안 씨에게 일어난 것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밤새 고민을 하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다오. 아들 부부를 쫓아내고 싶지만 이미 집 명의를 돌려준 상태라 꼼짝없이 안 씨가 내쫓기게 생겼어. 물론 억지로 끌어내지는 않겠지만 이런 말이 나온 이상 같이 살기는 힘들었어. 며느리도 그렇겠지만 안 씨도 더 이상은 아들 부부의 꼴도 보기 싫었어. 너희 여기 좀 앉아봐라. 그날 저녁 안 씨가 아들 부부를 불러 앉혔어. 안 그래도 엄마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들을 것 없다. 내가 먼저 말하마. 뭔데 그래? 이 아파트 명에 다시 돌려줘라. 그러자 못 들을 말을 들었다는 듯이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 어차피 나 죽으려면 멀었고 이 집 가져가려거든 나 죽은 다음에 상속받아 가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집 팔아서 약국 샀는데 우린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고. 너 돈 잘 벌잖냐? 그 돈으로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전세부터 시작하던가 해라.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왜 저희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아이고, 누가 들으면 내가 너 시집살이라도 시킨 줄 알겠다. 또 눈물바람인 며느리를 보고 안 씨가 차갑게 웃었어. 저 눈물에 쏘가 몇 년간 고생한 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오. 따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야. 엄마 얼른 구해주고 다달이 생활비 줄 테니까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말이 되니? 이 집은 내 집이었고, 넌 이미 약국도 차려주고 집도 사주지 않았었냐? 이미 그 집은 팔고 어머니 모시고 살았잖아요. 뭐, 니네가 언제 날 모시고 살았냐? 내가 너힐 모시고 살았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라. 돈 때문에 이러시는 건 너무하시죠.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봐라. 도대체 누가 너무한 건지. 그럼 어린애를 데리고 나가라는 거야? 그 점은 안 씨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어. 어린아이는 아무 죄가 없지 않소? 그래, 어차피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해도 안 주겠지. 이 집 담보로 집값의 반만큼 대출받아서 줘. 그러면 내가 나가서 알아서 살 테니까. 이게 엄마로서 마지막 배려다. 그러자 며느리가 실신할 듯이 찰푸덕 주저앉았어. 아들이 호들갑을 떨며 말했어. 엄마,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일단은 이모 집에 좀 가 있어. 이러다 집사람 쓰러지겠어. 내가 왜 가야 되냐? 그러면 애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싸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애까지 데리고 나가야 해. 얼이 빠져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데 아들이 벼랑간 안 씨의 팔을 현관으로 잡아 끌었어. 일단 이모 집에 가 있으면 내가 연락할게. 차분해지면 다시 얘기하자. 안 씨도 더 이상은 이야기가 진전이 될 것 같지 않아 간단한 짐을 들고 여동생 집으로 갔어. 거의 맨몸으로 쫓겨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 혼자 잘 살고 있던 안 씨의 인생에 며느리라는 돌이 하나 던져졌더니 그 돌이 만들어낸 파문이 안 씨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렸어. 그렇지만 며느리만 탓할 것도 못 되었어. 며느리 말만 듣고 엄마를 홀대하고 쫓아낸 아들이 가장 큰 문제였어. 그러면 그 아들놈을 그렇게 키운 자신이 애초에 잘못한 것 아니겠어? 그래도 이렇게 빈털터리로 쫓겨날 순 없기에 안 씨는 집을 찾거나 돈을 받거나 해야만 했어. 친아들을 상대로 그런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 참을 수 없이 괴로웠어. 그대들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어?